자,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의 사태가 최근 임신설이 불거지면서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홍상수 씨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연예가에선 여러 증언들이 속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만 1,000억, 파다한 소문, 유산은 누구에게 쏟아지게 되는 건가? 지금 실제로 홍상수 감독의 1,000억이라고 뉴스 검색을 하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1,200억이다. 여기 보면은 상속설은 허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오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유산은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건가?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 두 사람,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그 1,000억, 1,200억에 대한 돈에 엄청난 집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김민희 씨의 임신이 유책성이 더 강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은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게 된 거죠. 결국 홍상수 감독의 배우자, 아내분이 이혼의 선택을 할지에 대한 여부가 있지만 여기에 유산 상속의 경제적 득실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소문상 홍상수 감독의 재산은 1,000억대라고 하지만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000억으로 놓고 따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요. 현재 상태로 홍상수 감독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현재 배우자와 혼인 중인 자녀 그리고 김민희 씨의 경우인 혼외자는 1.5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아 42억, 286억, 286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혼인 중인 자녀는 428억을 추가로 받게 되면 총 710억을 최종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김민희 씨의 경우 3분의 1 정도를 자식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배우자가 만약 이혼을 해준다면 혼인생활 연차를 고려하여 절반 5대5 재산 분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500억을 배우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 500억은 자녀 둘이 250억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혼인 중인 자녀가 또다시 500억을 추가로 받아 총 750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역시 김민희 씨의 경우 3분의 1 가까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혼 이후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재혼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500억은 다시 1.5대 1대 1 비율로 김민희 씨가 무려 214억 그리고 자녀들이 143억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이 배우자분이 왜 지금 이혼을 안 하게 해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이런 재산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아이를 낳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현재의 아내분이 절대 원할 리가 없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훨훨 나는 성애교, 추락한 김민희, 어디서부터 엇갈리게 되었나?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고 2025년 현 시점에도 연예 뉴스를 장악하는 파급력을 지녔지만 극과 극이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90년대 후반 CF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을 했고 사실상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송혜교 씨는 시트콤, 김민희 씨는 CF로서 성공을 했는데 2016년도에 태양의 후예와 아가씨 각각 드라마와 영화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쯤부터 김민희 씨는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를 공식 인정하면서 운명이 엇갈리게 된 거죠. 송혜교 씨 역시 이혼을 했지만 제3의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결국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김민희 씨는 어떻죠? 9년째 불륜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 작품에만 겨우 등장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희 씨는 혼자서 야밤에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스타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상수 씨의 기존 아내분은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게 17일 날 발표가 됐던 내용이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김민희 씨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 영화 시사회장에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불륜 관계를 인정했고 시상식과 늘 공식 석상에 함께 다니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2016년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홍상수 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김민희 씨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겠지만 홍상수 씨에겐 그런 자격이 없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또 입장을 전달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민희의 무려 10년간의 사랑, 홍상수의 뮤즈에서 흰머리가 가득한 엄마가 되고 말았다. 응원받지 못하는 배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김민희 씨가 10년의 사랑 끝에 아이의 엄마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공개된 장면을 보면 10년 전에 김민희 씨의 이 외모와 훌쩍 나이가 들어버린 이 모습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제가 볼 땐 작품 활동보다는 아내로서의 삶에 집중을 했던 것이 아닐까. 디스패치에서 이 모습이 다 공개가 되었죠. 임신 6개월 차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 홍상수는 64살에 드디어 아빠가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두 사람이 이렇게 여전히 애틋하게 1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연애를 할 수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여전히 10년 차가 되었음에도 애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지난해 여름이었다라고 해요. 현재 임신 후기 상태라고 합니다. 예정일은 올 봄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고 홍상수 감독은 본처와 살던 압구정집에서 나와 김민희 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하남시에 새 집을 얻었습니다. 디스패치에서 이 두 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을 포착했다 라면서 아예 대대적으로 지금 공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홍상수 씨는 이제 거의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김민희 씨 역시 세월의 흔적이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었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분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마트를 찾은 모습도 보여져요. 차는 김민희 씨가 직접 몰고 다니죠. 홍상수 씨를 옆자리에 태우며 홍상수 씨가 최근 운전 연수를 다시 시작했고 그것은 김민희 씨가 출산했을 때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산부인과도 두 사람은 함께 찾았다라고 해요. 홍상수 씨는 임신 확인부터 검사, 검진까지 전부 다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두 사람이 이렇게 1월 15일 날 산부인과를 방문한 모습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9년째 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부터 인정을 했죠. 홍상수 씨는 이미 1985년도 미국 유학 시절 만났었던 현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외동딸도 있죠. 근데 그 가정을 두고 나와 김민희 씨와 9년째 동거 중인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김민희 씨가 임신했다라는 아들이 과연 홍상수 씨의 호적에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를 두고 지금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은요, 목격담을 살펴보면 이미 완벽한 부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배우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을 여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라는 목격담이 나왔기 때문이죠. 18일 날
언론사에 따르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인근 마트에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일상을 보냈고 김민희가 홍상수 씨에게 여보 이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 편하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쓰는 분위기였다. 둘은 마트에서 장을 보며 편하게 물건을 고르기도 했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고른 뒤 자연스럽게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평소 마트를 자주 오는 연인들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다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떨어져 걸으며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은 없었다라는 후문이다. 또한 홍상수는 마트에서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김민희 씨를 며칠 전 카페에서 목격했는데 펑퍼짐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전과 비교하여 옷차림이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임신 6개월인데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확실해진 상황이 되고 말았죠. 이런 장면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김민희 임신 중에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던 건가? 홍상수와의 스킨십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바로 지난해 8월 달에 있었던 제77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두 사람이 동반 참석한 당시 이미 김민희 씨가 이 당시 때 임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씨는 상을 수상받으면서 연기상이었죠. 따뜻한 말을 해준 관객에게 감사드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준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함께 작업해줘서 너무 감사하며 다들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말이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좋게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대목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쇼핑을 하고 다니고 사실 기존의 아내를 두고 이렇게 홍상수 씨가 이곳저곳을 함께 돌아다니는 이 모습들, 이 불륜 사실 이후에도 홍상수 씨의 작품에만 김민희 씨는 출연을 하고 있고 강변 호텔, 도망친 여자, 우리의 하루, 여행자의 필요, 수유천 등등 13작품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김민희 씨는 어떤 의도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많은 추측이 있는데 이미 2016년도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홍상수의 1200억 유산에 끌렸던 것이 아닌가. 상속설 논란. 사실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도 영화계에서 유명 인사였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쏟아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유산 1200억을 남기셨다라는 풍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화계를 주름잡던 전옥숙 여사의 자식이었죠. 근데 이 당시 때는 확인된 바 없는 유산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상수 감독의 아내분도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김민희도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당시에 돌았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홍상수 감독이 많은 유산을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다면 김민희 씨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빠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 나왔던 거죠. 근데 홍상수 감독의 부인 조 씨는 이 당시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정말 아꼈는데 더 이상 유학비를 대줄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남편과 김민희의 관계가 업계에 파다해지며 김민희에게 광고 제의가 들어오지 않아 그녀의 경제적 손실을 메워줘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티즌들은 홍상수 감독이 딸의 학비까지 빼서 김민희를 줬다는데 1200억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러한 말이 많았죠. 출생신고와 유산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김민희 씨가 아들을 낳게 되면 정상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호적에 올리게 됐을 경우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SBS에서 공개됐었던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던 김민희 씨의 모습과 이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홍상수 감독의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온 국민분들이 좀 개탄스러워했죠. 불륜 관계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느냐.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다 1200억 유산 때문인가? 혼외자도 상속이 되는가? 김민희는 홍상수 부인에게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홍상수 감독이 1200억의 유산이 있느냐?
홍상수 감독은 법적으로 유부남이지 않습니까? 장성한 딸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인 것처럼 등재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불륜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결국 등록이 될 수가 있다. 가족관계 등록이 되는 거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과거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을 상속받았다라는 소문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자식의 혼외자도 자녀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에 따라 상속 순위에 직계 비속인 경우 상속인이 된다.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다. 홍상수 감독이 어머니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혼외자 역시 그 상속권이 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부인 A씨가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연예계의 불륜 사건, 이혼 사건이 파다합니다. 이 김민희, 홍상수 감독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최민환, 율희 두 사람 역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연예계에 바람잘 날 없는 이 결혼 생활 관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라고 상당한 비판을 쏟아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씨가 왜 가출을 했을까요? 최민환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전까지 이미 2번의 위기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첫 번째 위기는 아내 율희가 자초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잦은 가출과 수면 습관이 문제가 됐다. 최민환 씨의 주장에 따르면 양육에 충실한 엄마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밤에 놀고 낮에 잠을 자는 패턴이었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달 최민환 씨는 소속사 매니저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진 않았다고 해요. 그냥 아내를 이해하는 것으로 최민환 씨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최민환 씨 때문이죠. 업소 출입 2022년 하반기 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크게 상심했고 최민환 씨는 용서를 구하여 둘은 다시 또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의 원인이 또 발생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다시 율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낮잠과 가출이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23년 8월 달 최민환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라고 말했고 율희 역시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만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다툼을 이유로 20번이나 넘게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최민환 씨의 귀책 사유를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죠. 둘의 결혼 생활 5년은 갈등과 봉합, 다시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최민환 씨의 업소 출입은 여러 갈등 중에 하나였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협의 이혼 과정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민환 씨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건 업소 출입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희가 급격히 입장을 바꿨다라고 주장을 해요. 바로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에서 최민환 씨의 업소 출입을 공개한 겁니다. 최민환의 부적절한 행동을 이혼의 배경으로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이혼 협의 사항 역시 180도 뒤집었다고 합니다.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어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민환 씨는 이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율희 씨에게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혼 역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요. 과연 그가 주장하는 이혼의 배경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디스패치에서는 어설프면 취재 자체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최민환 씨의 이야기가 왜 연예뉴스, 탑뉴스까지 올라가게 됐는지를 알 수 있죠. 자, 뭐라고 했느냐? 2021년도 8월 1일 율희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다툼의 발단은
낮잠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최민환 씨가 잠을 너무 많이 잔다라고 서운함을 표하자 율희 씨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땡땡 하고 사는데 라고 받아쳤다고 해요. 최민환 씨와 율희는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낮잠 문제로 또다시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율희는 어머니 앞에서도 미친 땡땡아 등등의 욕을 했다고 합니다. 최민환 씨는 율희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결국 걸게 됐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니 사태가 심각해졌다 생각했겠죠? 결국 그날 새벽 율희는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첫째를 데리고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10일 동안 친정에 머무르게 됐다고 합니다. 디스패치는 두 사람의 8월 10일 날 카카오톡을 입수했고 다툼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긴 내용의 카톡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율희가 새벽에 다퉜다고 우리 엄마 불러낸 사람이 누군데 나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건 오빠야. 최민환 씨가 우리 엄마 옆에 모셔다 놓고 누구 때문에 이 땡땡 하며 사냐? 라고 한 사람이 누구더라? 그렇게 답답하고 놀고 싶었으면 이참에 많이 놀아. 우리 엄마한테 새벽에 다퉜다고 전화해선 다짜고짜 데려가란 소리에 열받아서 욕한 거야. 어머님 앞에서 그런 건 내가 사과해야 하는 일인 건 맞고 잘못한 건 맞아. 아니 내가 장모님한테 왜 연락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언제 널 가정부처럼 대했냐? 너가 생각해봐. 지인이 온 다음 날부터 맨날 잠만 자는데 그거 서운하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너의 그 화난 눈으로 야, 너 거리며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더 이상 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먼저 소리친 건 오빠야. 근데 욕하고 소리친 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다툴 땐 다투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최민환 씨는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내의 낮잠이 다툼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하루에 18시간, 20시간을 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비정상적으로 잠이 많았다.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잘 때도 있었다. 그걸 거론하면 벌컥 화를 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5년간 20번이나 넘게 집을 나갔다. 누가 견딜 수 있겠냐? 최민환 씨는 상근 예비역으로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 기간 동안 3명의 자녀를 감당해야 했고 그의 낮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디스패치에선 바라봤습니다. 근데 군 복무 당시 돌보는 선생님을 모셨다고 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무 퇴근 뒤에는 자신들이 아이들을 돌봤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양육과 더불어 저녁 준비 등 집안일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율희에게 저녁 식사나 설거지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증거 카카오톡을 또 한 번 공개를 했습니다. 매니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여기까지인 듯. 율희가 집을 나간 2021년 8월 1일 최민환 씨는 소속사 매니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맨날 잠만 자서 다퉜는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루 종일 자지? 육아가 힘든가 보지. 빨리 데려와. 내가 아이들을 맨날 보는데 기저귀 하나도 안 갈아주고 밥은 먹었는지 신경도 안 써. 나는 맨날 퇴근하고 집에 있어.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잔다니까? 그건 전역하고 나서 최근이지.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오는데 애기들 낮잠을 4시간씩 재우고 아니 자는 게 어느 정도여야 말이 되지. 하루에 18시간을 잔다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매니저가 결국에는 자신이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율희에게 최민환 씨가 문자를 새벽에 보냈습니다. 나 너무 서운해.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피곤한 건 알지만 맨날 잠만 자면 우리는 언제 이야기를 할까? 그날도 계속 잠만 잤어요.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죠.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마셨어요. 살림남 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며 밤을 샜죠. 그러다 카톡을 남긴 겁니다. 일어나면 보라고. 최민환에 따르면 율희와의 수면 갈등은 도돌이표였다고 합니다. 자고 깨우고 다투고 집을 나가고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결정타 2023년 8월 26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8월 19일 날 집을 나갔다고 해요. 일주일가량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날 밤에 들어오게 됐죠.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최민환 씨가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2가지였다고 해요. 바로 전날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18년을 함께 산 강아지였으며 최민환 씨의 어머니는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FT 아일랜드의 서울 콘서트가 26일부터 27일 날 열렸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콘서트가 막을 올렸고 그날 율희가 저녁 늦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출 일주일 만이었죠. 어머니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콘서트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3명까지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죄송스러웠다라고 합니다. 2023년 8월 26일 날 최민아 씨에 따르면 유리가 먼저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며 약속했다고 해요. 하지만 작심 3일, 유리는 2, 3일 뒤 또 밤에 외출을 했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고 밤에 나가 새벽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낮에는 잠을 잤다고 합니다. 최민아 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외할머니가 7월 10일 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서 온 가족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룹은 서울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유리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이 본인도 쉽진 않아 이해하겠습니다. 화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또다시 나가더군요. 애들 재울 시간에도 화장을 했습니다. 밤에 나가서 새벽 5시, 6시에 들어왔죠. 낮에는 잠만 자고요.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 카톡 내용이 이렇게 길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리가 도대체 결혼에 대하여 이혼 이유를 먹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최민아 씨는 내 생활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생활 자체도 패턴도 다르다. 절대 변하지 않겠더라. 내가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을 줄 생각은 그때 없었어? 지금도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잖아. 내가 너 작년 세금까지 다 냈고 생활비 몇 천만 원 네 통장에 넣었지. 그 뒤로 나는 진짜 하루살이처럼 생활 중인데 아직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들어가는데 나도 뭔가 돈이 모여야 너한테 도움을 주지. 그럼 그 생각은 있었다는 거지? 지금도 조금이라도 있고 당연하지.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내 차라도 팔아서 보증금이라도 하라고. 그건 이번 연초에 얘기했던 문제라 다르게 생각했어. 그땐 오빠가 잘못했으니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줄게라고 느꼈고 이번 이혼 문제는 오빠가 꺼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뭘 요구할 수가 없었어. 내 문제가 커서 오빠가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온 건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서로가 이혼을 한 것에 대한 이유가 각자에게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율희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조정 신청을 했죠.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10억 원, 친권 및 양육자는 최민안에서 율희로 변경, 아이들을 인도하게 했고 2037년 5월 17일까지 월 500만 원씩, 2039년 2월 10일까지는 월 3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라. 조정 비용 역시 최민안이 부담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희는요, 이 모든 이유에 업소 출입을 이야기했고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최민안의 전적인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작 23년 12월 8일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 양육권과 친권도 애당초 최민안 씨에게 귀속이 됐지만 1년 만에 율희는 이것을 합의를 뒤집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업소 출입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모든 파경의 원인을 최민안 씨로 돌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민안 씨의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혼 이후 둘이 나눈 대화 카톡을 공개하며 율희가 내 문제가 커서 오빠가 먼저 이야기가 나온 건데 라는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됐던 겁니다. 업소 출입 또한 율희의 생일 파티를 열었던 같은 가라오케였다고 해요. 율희도 통화했던 A씨를 이미 알고 있다. 가라오케를 담당하던 형이었고 율희가 생일 파티도 거기서 했었다. 그곳은 그런 업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생활 패턴 문제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해졌고 2022년 후반기에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게 됐고 결국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이 미숙했었다. 그러면서 최민안 씨에게 셔츠룸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하자 주대 및 접객 비용을 물었고 모텔 예약도 부탁을 했었다. 그러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민환 씨는 가라오케에 방이 없다고 해서 셔츠룸도 물어보게 됐다. 그런 이상한 행동은 절대 없었다. 하지만 오해할 만했다. 내가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고 반성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최민환 씨는 이 유리 씨가 주장하는 업소 출입에 대해서 나는 1절 이성과 관련된 매매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 이혼할 때는 말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1년 만에 입장을 뒤바꿨냐. 그리고 고부 갈등은 거짓말이다. 뭐 시부모의 부당 대우를 언급했는데 1억 원을 지급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오히려 부모님이 혼전 임신 때부터 빨래와 청소,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해주셨고 저녁 밥상을 차려주실 때도 설거지조차 부탁한 적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율희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도 좋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다가 1년 만엔 느닷없이 시부모의 부당 대우를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분가를 상의한 적은 있지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낫겠다라며 같이 살자라고 오히려 율희 씨가 말을 했고 부모님은 오히려 자신이 살던 집의 1층도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카톡, 재산분할 10억 원 분할 요구조차 고개를 가로지으며 자신의 해당 건물은 2015년 매입했고 결국 부모님에게 빌린 돈 그리고 재건축에 들어간 여러 비용 20억 원 자신이 이때까지 모았던 돈을 합하여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율희의 돈은 1원도 들어가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결국 위약금까지 본인이 전 소속사 율희의 전 소속사의 위약금까지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고 그 중에 2천만 원을 심지어 최민환 씨가 율희 아버지에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율희가 2020년, 2021년 CF 등으로 돈을 벌어 그 돈이 2억 원 이상이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요. 세금까지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달에도 최민환 씨가 율희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해요. 이 돈 역시 돌려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24년도 8월 달에도 2천만 원을 추가로 주며 이혼 이후에도 생활비 등을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이 다 사실이라면 율희가 요구하는 재산 분할권 10억 원 그리고 1억 원의 피해 보상금 그리고 양육권까지 터무니없이 주장을 율희 씨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민환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떤 소홀함도 없었다고 주장을 해요. 항상 자신이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다 줬고 해외 공연 때도 절대 거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등 하원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왜 양육권을 주장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최민환 씨가 중요한 부분들 3남매의 아빠로서 양육을 해야 하는데 어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율희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부분은 다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디스패치는요. 율희 씨의 입장까지 듣기 위해 연락을 수차례 취했지만 어떤 연락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율희는 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 및 방송 발언 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가 다시금 촉발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 때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사태에 사실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은 명확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는 둘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의혹으로 일고 있는 이 불법 매매 이 최민환 씨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유리 씨가 굉장한 피해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최민환 씨를 같은 멤버들은 여전히 응원을 했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땠느냐? FT 아일랜드 콘서트 지금 시작 일주일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임에도 빈자리가 텅텅 비어있다. 약발이 떨어진 오빠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주일밖에 콘서트가 남지 않았음에도 고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매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매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지금 최민환 씨가 빠져있는 이 FT 아일랜드 두 사람이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보컬리스트인 이홍기 씨가 최민환 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엄청난 문매를 맞았죠. 근데 그 결과일까요? 어찌됐건 여전히 자리가 남아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민환 씨의 전처 율희 씨가 알다시피 불법 매매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때까지 최민환 씨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소속사에서는 최민환 씨의 활동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홍기 씨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인 최민환 씨를 감싸게 됐지만 결국 폭로를 거짓말로 치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결국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도 팩트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결국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까요? 국민 밴드라고 불리우던 FT 아일랜드의 인기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콘서트까지 일주일을 남기고도 빈자리가 이렇게나 남아 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라색이 다 빈자리입니다.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구역별로 남아있어요. 그러니 전체 좌석 중에 절반 정도가 팔리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들의 추락에 팬들마저도 우울함이 전염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최민환 율희 사태, 그 중에서도 최민환 씨의 불법 매매 의혹이 결정타를 만들게 됐다. 옆에 있는 율희 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제가 이 율희 씨가 최근 새로운 소속사를 맞이하면서 이 유튜버를 아마 본격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민환 씨가 또 새로운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자, 바로 이 기사입니다. 최민환